안녕하세요. 벤가의 전기 놀이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PLC 기초교육 시간으로 데이터를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칙 연산을 하게 되거나 곱하기 나누기 특히 그리고 또 사칙 연산과 뭐가 있을까요? 데이터를 이동시키거나 변환시키거나 할 때 이제 데이터에는 자연수 그러니까 양수죠. 그리고 음수 한번 적으면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숫자에는 자연수가 있고 볼까요? 자, 우리가 숫자 수를 한번 보면 플러스를 띠는 자연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를 띠는 음수가 있죠. 이걸 합해서 우리는 정수라고 합니다. INT로 표시되죠. 인테그럴. 정수가 있고 우리가 정수는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자연수 음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크게 정수의 위로 가보면 어, 유리수라는 게 있고 무리수라는 게 있습니다. 무리수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끝나지 않은 수들 있죠. 루트 2 그리고 파이 루트들의 개념 그리고 i 이런 숫자들의 개념이죠. 얘네들을 무리수라고 합니다. 유리수 같은 경우에는 끝이 나지만 예를 들면 분수 그리고 소수점을 나타내는 다르게 얘기하면 사실 분수가 소수점을 나타내는 거죠. 유리수는 끝이 있지만 이제 정수로 되는 게 아니라 소수점 단위로 나타내는 수들 있죠. 얘네들을 유리수라고 하는데 이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해서 실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PLC에서 다루는 것들은 크게는 정수와 실수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 표현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INT라고 해서 우리가 십진수나 이진수로 나타낼 때 편하게 기본적으로 쓰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나누기나 루트나 이런 수들이 들어가게 되면 소수점 형태가 됩니다. 자, 소수점 형태가 됐을 때 우리는 실수로 데이터를 변환해서 계산해야 되는데요. 서로 정수끼리 계산했을 때는 더하기 빼기 사칙 연산이 되지만 실수가 같이 붙었을 때는 서로 데이터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수 같은 경우에는 1워드 16비트를 씁니다. 16비트로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실수 같은 경우에는 1워드 16비트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얘는 32비트랑 64비트의 형식으로 표현하는데요. 32비트로 표현한 걸 단장형 실수라고 합니다. 실수 데이터. 그래서 32비트. 1워드 정수가 16비트니까 얘가 만약에 D1으로 표시했다면 얘는 D1과 다시 하나가 더해진 D2를 합해서 단장형 실수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64비트로 표현하는 거는 배장형 실수 데이터라고 해서 D1부터 D1, 2, 3, 4, D4까지 4개의 워드가 사용되는 거죠. 얘는 2개의 워드가 사용되고 우리가 이제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add 이렇게 쓰잖아요. 얘는 정수의 더하기입니다. 그렇다면 자 32비트 단장형 실수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real r이 붙습니다. 그리고 배장형 실수로도 바꿀 수 있겠죠. 배장형 실수 같은 경우에는 더블 리얼이라고 해서 D를 붙입니다. DADD.
그래서 R이 붙으면 32비트 단장형 실수로 표현한 거고, D가 붙으면 64비트 배장형 실수로 표현한 겁니다. 단장형 실수와 배장형 실수를 표현했을 때의 범위가 이제 달라지겠죠. 얘는 2워드로 표현했고 얘는 4워드로 표현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때 배장형 실수를 사용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R의 표현만으로 단장형 실수로 표시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워드를 2개씩만 먹으면 되죠. 그래서 어떤 유튜브나 어떤 지인이 가르쳐 줄 때 워드를 5개씩 띄우라고 하는 건 다 이런 이유 때문에 띄우라고 하는 거야. D1을 썼으면 D5를 쓰라는 거죠. 1, 2, 3, 4 그리고 5번째. 1을 썼으면 5의 단위로 쓰라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알고 쓰게 되면 굳이 5개를 안 띄워도 되는 곳에서 5개를 계속 띄울 필요는 없죠. 그러면 숫자가 계속 커지잖아요. 꼭 내가 필요할 때만 이렇게 띄우시고 더블워드나 뭐 이럴 때 띄우시고 나머지는 띄우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데이터 변환하는 것을 한번 오늘 이 시간에 해볼 건데요. 자, 배장형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틀려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long. 아까 D가 붙는다고 했는데 D는 더블워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단장형 실수에는 R이 붙고요. 리얼. 자, 배장형 실수에는 long이 붙습니다. long 리얼. 그리고 그냥 리얼, 롱리얼. 얘는 32비트, 얘는 64비트, 얘는 2워드를 먹고요. 얘는 4워드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정해 드리고요. 제가 더블워드로 넣네요. 자, 이렇게 해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기본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F10에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숫자를 하나 줄게요. 예를 들어서 더하기를 한번 해볼까요? add n이라는 값과 m이라는 값을 더해서 nm의 합산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d1과 d2를 더해서 d3에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정수의 더하기잖아요. 그래서 F3의 PBA가 눌러지면 자 얘를 P를 하든지 add P를 하든지 한 번만 더해줘야 되죠.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더하니까. 그래서 PBA를 누르게 되면 D1과 D2를 서로 더하기 해라.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값을 하나 정해 줄까요? F10에 move P move를 해도 상관없죠. 자, 5 D1이라고 하고요. 자, 얘는 4로 할까요? 4 D2. 그러면 D3는 9가 되겠죠. 9. 자, 9가 될 거예요. 자, 9가 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더해질 수 있죠. 이때 한번 우리가 실행을 해보면 자, 실행을 해보면 자, D1과 D2, D3가 있는데 D1을 클릭해보면 워드라고 타입이 되어 있죠. 자, 얘도 클릭해보면 자, D1은 어떤 타입으로 add에서 들어갔나요? 인테그럴, int, 정수의 형태로 들어갔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정수, 여기 정수. 그래서 D2도 눌러보면 int, 정수로 표현됐죠. 자, D3도 눌러보면 int 정수로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정수와 정수의 더하기가 정수가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얘 더하기를 하나 두고, 나누기를 한번 해볼까요? 나누기를 하게 되면 자연수나, 음수, 정수가 나오지 않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F10에 div, 나누기를 할 건데요. 자, 나누기 했을 때, 자, D1에 대해서 D2를 나누기를 해서 D5에 한번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 나누기 4니까 4 1은 4, 4 2 8, 5 4 20 1.25라는 결과값이 나오죠. 그래서 한번 얘를 실행해 볼까요?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자, 컨트롤 W를 한 상태에서
자, PBA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BA를 누르면, 자, 어떻게 나왔나요? 자, 5, 4 더하기 9가 나왔죠. 자, 나누기를 했더니, 5와 4를 나누기를 했더니, 값이 1이 나왔습니다. 얘는, 78의 2일차 문제에서도 적용은 했지만, 자, D5의 몫이 나왔고요. D6의 나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나머지를 한번 찾아가 볼까요? F10에 move D6, D6에 나오겠죠? D10으로 한번 저장시키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눌러주면 자, 값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D6도 1로 표현됐잖아요. D6도 1로 1. 자, 1.125라고 표시돼야 되는데 얘가 1이라고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계산값이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데이터를 변환시켜 주는 겁니다. 자, 데이터를 변환시켜 주는 방법을 한번 해볼까요? 자, 나누기를 하기 전에 데이터를 한번 변형시켜 볼게요. 자, 우리가 단장형 실수로 한번 바꿔볼 건데요. 자, F10에 자, 여기서 보시면 데이터 변환이라고 있습니다. 데이터형 변환. 자, 여기서 보시면 I2L 앞에 붙은 애는 인테그럴 L 롱.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네요. 여기서 보면 자, 더블워드로 설명드렸네. 자, 배장형 같은 경우에는 add라고 했을 때 롱을 붙입니다. 롱.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d를 붙인다는 건 더블워드의 더블입니다. 그래서 더블워드는 1워드가 2개니까 2워드가 되겠죠. 더블워드를 표시하는 거고 배장형 같은 경우에는 롱으로 표시합니다. 롱. 그래서 L을 붙이는 거죠. L add 이런 식으로. 아까 설명을 좀 잘못했네요. 자, 그래서 한번 설명을 보면 자, I2L 그리고 롱 배장형으로 바꿀 때 근데 지금 아까도 설명했지만 굳이 배장형으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16비트 정수를 32비트로 바꿔주기 때문에 되기 때문에 처음에 2의 앞에 붙어 있는 걸 내가 바꾸고자 하는 유형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바꾸려고 하는 유형 그러니까 처음에는 현재 유형이고요. 다음 2번 2 뒤에 있는 건 바꾸려고 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I2R이 되겠죠. 리얼 인테그럴을 실수 단장형으로 바꿔달라. 자, D1을 D10으로 바꿔볼까요? 저기에 D10이 있으니까 저건 제가 지워버릴게요. 자, D10으로 바꿔라. 그리고 그러면 D2도 바꿔야 되겠죠? 자, D 몇으로 바꿔야 되나? 15로 바꿨으니까 11, 12로 바꾸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I2R D10이니까 1011 두 비트를 먹었죠. 얘는 12, 13으로 먹으면 되는 거죠. 단장형이니까. 자, 얘를 D100으로 옮겨버리고, 자, 이렇게 해서 옮겨주면 한번 눌러볼까요? PBA를 눌러주면 값이 변했죠. 자, 정수였던 값이, 자, 실수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단장형 실수형으로. 그래서 D10과 D11로 표현된 겁니다. 그리고 얘도 D12와 D13으로 표현된 거죠. 그리고 여기를 나눠줄 때 이제 여기에다가 R을 붙여줍니다. 자, 단장형 실수끼리 나눠줄게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D10에다가 D12를 나눠준 값을 어디다가 넣을까요? D20에다 한번 넣어볼까요? 자, 요렇게 이거 빈 공간이 여기였네요. 자,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PBA를 한번 눌러보면 이제 결과값이 나왔죠. 여기 보면 1.25 00002에 플러스 몇 승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은 어떤 값이나요? 이렇게 한번 눌러볼까요?
변론 중 종료를 한번 누르면, 자,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 상태에서 한번 눌러보면, 얘는 int 정수 상태죠. 얘는 real이라고 해서 실수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여기에 long이 붙지 않았으니까 단장형으로 바꾼 거야. 그리고 여기 또 보면 real. 자, 결과값도 real. 그리고 여기에 있는 범위가 이제 단장형 값의 범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장형 값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나중에 다시 어떤 계산이나 어떤 함수에 적용하고자 할 때, 일반 정수로 바꾸고 싶잖아요. 그러면 정수로 바꾸려고 하면 다시 반대로 해주시면 되죠. 자, 여기 있는 얘가 2의 앞으로 r이 들어오고 r2i가 되겠죠. 그래서 d20을 d22로 바꿔주시면 되죠. 정확하게는 d25 이렇게 넓게 써주셔도 되지만 이제 알고 가자는 거죠. d20은 단장형은 두 워드를 먹기 때문에 20과 21을 먹는 거죠. 그래서 22는 빈 상태입니다. 자, 이래서 컨트롤 W를 눌러서 실행을 시켜보면, 자, 다시 PBA를 눌러보면 값이 나왔죠. 그러면 D22가 1이 나왔습니다. 1이. 1. 왜 이게 1이 나올까요? 데이터 변환을 했을 때 R2I로 변환을 하게 되면 정수 부분에는 반올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25가 되다 보니까 반올림을 하면 2호는 없어지죠. 그래서 1이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반올림 문제가 나오게 되면 데이터를 변형할 때 다시 정수로 가져오는 단계에서 반올림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반올림이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면 얘를 한번 7 같은 숫자로 바꿔볼까요? 7이면은 4일은 4니까 아마 반올림에서 2가 발생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다시 PBA를 눌러보면 7 더하기 4는 11, 7, 4 해서 1.75가 나왔죠. 그래서 변형을 할 때 1.75를 다시 정수로 바꿔줘 했더니 2로 바뀌었습니다. 자, 2로 바뀐 게 보이시죠? 그래서 얘는 없애버리고요. 자, 2로 바뀐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단장형 말고 롱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R을 롱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가 10이니까 배장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4워드를 먹는다 그래서 64비트니까 12를 쓰게 되면 중복되겠죠. 그래서 얘를 D14, 1, 0, 1, 2, 3까지 썼으니까 14가 되겠죠, 정확하게는. 그래서 모르고 그냥 이렇게 D15를 쓰셔도 됩니다. 뭐 4개씩 띄워라더라, 5개씩 띄워라더라. 근데 이왕 배우는 거 정확하게 알고 하시면 좋죠. 그래서 D2는 D14로 자, 롱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나누기를 할 때도 앞에 롱을 붙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변환하는 것도 롱에서 다시 인테그럴로 바꿔주어라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롱을 정수로 바꿔줬으니까 D2를 쓰게 되면은 D20에 있는 배장형이 D22의 주소를 먹겠죠. 그래서 D24 뭐 많게는 D25 이렇게 충분히 떨어뜨리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정확하게 떨어뜨려 볼게요. 자, 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시켜 보면 자, 이렇게 한번 실행시켜 보면 7, 4 i2 롱 10 바꿨죠. i2 롱 14 바꿨습니다. 그리고 10과 여기가 D14가 되죠. D14. 자, 이렇게 해서 결과값을 다시 주면요. 그대로 결과값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죠? 1.75에 뭐 2의 자연수 지수에 뭐 이렇게 해서
반올림이 됐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변환하는 거는 크게 이 정도만 아셔도 되는데, 이게 뭐 나누기랑 뭐 이럴 때만 되느냐, 그게 아니라 모든 사칙 연산에서 다 되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롱이니까 롱애드라고 해야 되겠죠? 롱끼리서도 더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D14랑 D20이랑 합해서 D30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라 하면 D14는 4죠. 실수 배장형 데이터로 4, 그리고 D20은 1.75, 서로 합하면 5.75잖아요. 그래서 5.75를 계산해 주었더니 얘는 이제 치수로 안 바뀌어졌죠. 근데 만약에 얘를 바꿔준다 하면 6이 나오겠죠, 결과값이. 이렇게 할까요? D30을 D35로 보내주어라.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해라 라고 하면, 자, 반올림이 된 6이 나옵니다. 자, 이게 단장형 실수와 배장형 실수로 바꿔주는 방법이고요. 다시 단장형, 배장형 실수를 정수로 바꿔주는 방법입니다. 여기 숫자 2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어 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 그걸 이렇게 2로 표현한 거죠. I to wrong. I를 wrong으로. I to R. 인테그랄을 리얼로.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더하기도 마찬가지고 곱하기, 그리고 빼기, 뭐 사칙 연산, 데이터들끼리의 뭐 연결할 때, 계산할 때는 모두 이렇게 같은 것끼리 합니다. 서로 사이즈가 맞게 바꾼 뒤에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의 변환을 한번 들어가 보면 그게 거의 전부입니다. 자, long to i, r to d, 그리고 R2D 같은 건 뭐겠습니까? 더블 워드 INT로 변환시킨다는 얘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더블 워드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더블 워드로 바꿔준다는 건 우리가 얘를 한번 눌러볼까요? 종료를 눌러보면, 자, 얘는 롱 리얼이라고 나오죠. 자, 얘는 더블 INT라고 나옵니다. 더블 워드 INT, 더블 워드 정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D35와 D36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D24와 D25로 이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D35와 D36을 다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어떤 수가 들어갔는지 한번 볼까요? D36을 D46으로 보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 보면 어차피 D36에는 반올림 한 뒤에 0의 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종료. 자, 36은 일반 워드로 표시되어 있죠. 얘는 더블 워드로 표시되어 있고, 더블 INT.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뭐 궁금해서 보고 싶다고 하면 여기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를 클릭한 뒤에 명령어 일람표를 보시면, 자, long to integral 정수로 바꾸는 거고요. D 같은 경우에는 더블 인테그럴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정수를 D 이렇게 16비트로 표현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long을 D1과 D2 더블 워드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기도 설명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소수점 이하의 값은 반올림한 후에 버려집니다. 소수점 이하의 값은 반올림한 후에 버려집니다.
더블 워드로는 왜 바꾸느냐 하면 더블 워드를 사용해야 될 명령어들이 있기 때문에 더블 워드로 변형시켜 준 거죠. 우리가 시험 칠 때는 더블 워드를 굳이 사용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어렵게 더블 워드를 쓸 필요는 없거든요. 물론 뭐 더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좀 빨리 해결하려고 할 때는 더블 워드를 써도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은 이렇게는 쓸 필요 없고, 자, 이것만 아셔도 시험 치는 데는 충분하죠. 그래서 D는 뭔가요? 했을 때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까 더블 인테그럴이다. 얘는 인터그랄이다. 더블의 의미는 워드가 두 개다라는 의미고요. 얘는 워드가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아셨나요?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변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른 걸 크게 하지 않아도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변형하는 건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더하기가 안 되지? 왜 곱하기가 안 되지? 했을 때는 여기 있는 유형이 정수인지 실수인지, 단장형 실수인지 배장형 실수인지에 따라 이 앞에 있는 명령어에 L과 R 등을 붙여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다시 정수로 돌려줄 때는 반올림 된다는 거. 이것만 명심하시면 연산하시는 문제는 쉽게 풀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팁으로 뭐 올림을 해야 된다. 올림하고 난 뒤에 버려야 된다고 하면 올림수를 하고 싶으면 반올림된 수에 0.5를 더해주면 올림이 되겠죠? 이 변형하기 전에 이 값에서 D30이라는 이 값 결과값에 빼기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올림 내림까지 한번 이 시간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연산을 했습니다. 자, 연산값이 5점, 자, 이 값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값은 지워버리고, 자, 5.75의 값이 나왔습니다. 이 값도 지워버릴게요. 자, 이 값을 이제 반올림했을 때 6이 됐잖아요. 그러면 얘를 내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리려면. 자, 내리려면 F10에 long sub, 롱섭이라 할 수 있겠죠. 롱섭에 D30에 0.5를 빼준 값을 D35에 넣었다고 했을 때 D35의 값을 D40의 값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결과값을 내보면, 자, 아까는 5.75였잖아요. 5.75 상태에서 반올림에서 6이 됐지만 지금은 5가 됐죠. 내림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5.75라는 값에 얘를 내림을 해주려고 하면 5.99까지도 전부 다 내림이 돼야 되죠. 6만 아니면 되잖아요. 6만. 5.99에서부터 5.00까지는 전부 다 내림이 돼야 되니까 이 값에다가 0.5를 만약에 빼주게 되면 0.5를 빼주게 되면 자, 어떻게 되나요? 자, 이 값이 만약에 9 형태로 가는 값이다. 그러면은 5.9라고 했을 때 0.5를 빼주면 몇이 되죠? 5.4가 되죠. 그러면 99는 어떻게 되느냐? 0.49가 되는 거죠. 그래서 5.99에 0.5를 빼주면 5.49가 됩니다. 소수점이 더 있는 게 아니라 둘째 자리까지만 구해져 있기 때문에 자, 5.49에 0.5를 해주면 5.49. 5.49까지 반올림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림이 되죠. 반올림했을 때 값이 내려지기 때문에 0.5를 빼주시면 됩니다. 이때 내림의 형태가 되고요. 그러면 무조건 올림을 형태를 하고 싶다.
0.5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떤 모의고사 문제는 이제 특별히 이걸 꼬아서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0.49를 해주고, 그건 기준 문제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소수점 둘째 짝이 구하는 자리에는 0.5를 빼주면 내림이 발생하고요. 0.5를 더해주면 올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준 상태는 반올림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림과 내림과 반올림을 실행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올림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에 add add해서 0.35를 표시해주면 얘는 올림이 된다. 계산해주면 6.25로 들어가서 반올림 돼서 6. 결국에는 올림 상태가 됩니다. 이거는 한번 시간 나실 때 계산해서 한번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 데이터 변형에 대해서 한번 해봤는데요. 30분이라는 시간으로 좀 길게 했나요? 자, 지금까지 설명한 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이해됐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이 시간은 데이터 변형에 대해서 해봤고요. 지금까지 뱅가의 전기 놀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